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학습 격차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 뉴스로 많이 접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연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남일 같지 않은데요. 사연 주신 어머님의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사실 게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선생님,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활에 일상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언제 자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쉬고, 언제 놀 수 있는지의 그 루틴을 자기 스스로 정립해야 되는 그 시기를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루틴하게 잡았던 그 일상생활 패턴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일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급적이면 아이랑 같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 주실 때 언제 공부를 해야 하고 언제 놀 수 있고 언제 게임을 할 수 있는지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잡아주시고 그 규칙 안에서 아이가 자기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자기가 예측할 수 있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게임하는 시간을 무방비하게 내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은 공부를 해야지, 이만큼은 놀아야지, 이만큼은 게임을 해야지 라고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랑 어쨌든 그 일상적인 루틴, 습관을 하나 만드는 거네요. 네네네. 같이. 네, 맞아요. 근데 이 루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혹시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아이 입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이미 다 정해놓고 자, 이때부터는 이렇게 하고 이때부터는 이렇게 하고 이때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정해놓으면 아이가 뭐야 엄마가 다 정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 라고만 사고하지 스스로 정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어떤 게 좋은 계획일까를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사실 계속 질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 가이드라인은 어머니가 정해주시되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요만큼의 시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올바른 방식과 과하지 않은 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으로 잘 유도하고 일정을 잡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일정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어머님께서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이거 이렇게 지켜야지 이제 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엄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사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정을 잡는 건 아이와 부모가 신뢰를 가지는 과정이라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쌓고 일정을 잡고 아이가 지켜냈을 때 강하게 칭찬해 주시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핵심을 콕콕 집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서희 상담사님도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게임 중독은 경계성 지능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친구는 이미 엄마한테도 마음을 닫았어요. 엄마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안 된 친구예요. 얘는 이미 온라인 세계에 나라는 사람의 이미 이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게임이라는 세계 안에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이제 온라인 게임을 사실 저도 하루에 14시간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주변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지고 게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 게임에서 나왔을 때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보다 그것도 큰 충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한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잠깐이라도 걷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이라도 30분이라도 아니면 20분이라도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현실 세계에 머무르게 돼요. 나는 현실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걸어보고 느껴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전에 엄마 너무 뭐 운동하고 싶은데 같이 20분만 걷자, 혼자 너무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이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괜찮지 않냐, 기분이 어때, 이런 얘기 하면서 현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진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비대면과 온라인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코로나가 아이들이 집에서만 머무는 시간을 길게 늘리면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것들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차단당해 버렸는데요.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활동을 정해서 외부와의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밖에 그냥 산책이라도 나가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서희 상담사님, 과거에 그 게임에 그렇게 빠져 계셨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 게임 빠져나오시는 데까지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 궁금해요. 게임을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몇 시간 이상 경과되면 몇 시간 이상 경과됐습니다. 창이 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128시간이 경과했습니다가 뜬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중학생이었고 친구들이 알려준 게임을 시작해서 친구들은 떠나고 이제 저만 그 게임을 하고 랭킹 50위 안에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몰입해 있었어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던 거는 친구가 넌 그 캐릭터 닉네임을 말하면서 넌 걔가 아니라 서희야. 너 왜 자꾸 걔처럼 얘기해?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게. 그거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는 걸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게임 안에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게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거는 게임이잖아. 창문을 열고 봐봐 우리 하늘도 예뻐 같은 말들로 현실을 보게 해주는 방법이 아이한테 맞아 난 여기 있지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요. 바로 게임을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적당히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에너지도 생기고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서희 상담사님의 진짜 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조언. 역시 이것만큼 좋은 조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센터에도 이 게임 문제로 상담하러 온 분들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게임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 동영상에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게 시간을 한정을 해서 주기는 하나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싸우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중간에 한 번은 끊어주는 경험으로 해서 뭐 아이들하고 카페를 간다거나 책방을 가서 서로 책을 보고 얘기를 한다거나 게임이나 유튜브를 나왔을 때 밖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선은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또 약간 전환이 되는 게 없겠네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게임에 빠진 아이들도 많을 텐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은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를 조금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타인과 관계하고 싶어서 게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기회, 또래 관계의 형성이 사실 좀 부족하고 잘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언제라도 들어가면 누군가 있고 내가 게임을 잘 못해서 어떤 친구는 욕을 먹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의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사실 온라인상에 있다라고 아이들이 사고하고 있거든요. SNS나 그런 매체를 사용하거나 그런 유튜브나 뭐 게임을 안 하라고 할 수 없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이가 타인과 관계하는 걸 그 안에서만 찾고자 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관계의 장이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사실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건 실제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 걸 말씀하시는 맞아요. 네네. 맞아요. 하긴 이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아이들 비대면에 익숙한 것 같아요. 컴퓨터 속에서만 만남을 더 추구하고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뭐 메시지 보내는 게 익숙하고 실제로는 잘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문제와 고민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